여러분, 경기도 파주에 실거래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는 거 아세요? 지금 놀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파주 거기 북한 앞에 아니야? 네, 맞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 중 하나인 파주에 확대해보면 34평 실거래가 9억 7천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7월 달에 9억 7천이었으니까 사실 지금은 10억을 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실거래입니다. 어떻게 파주에 있는 아파트가 10억을 찍었죠?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GTX A 덕분에 10억을 찍은 거예요. GTX의 중요성은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었죠. 방금 보셨던 10억짜리 아파트 운정역 아이파크는 이 GTX 운정역 앞이고요. GTX A 노선의 맨 끝이죠. 이 10억이란 금액이 굉장히 비싸 보이긴 하지만 이제 지역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특히나 경기도에서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 중심부를 가는 시간. 서울역, 여의도, 용산, 삼성, 양재 이런 곳들을 가는 시간이 중요한 거고, 운정에서도 삼성까지는 22분이면 가기 때문에 10억을 하는 거고, 이 가격은 놀랍게도 이 GTX A 노선에 있는 모든 신축 아파트들 중 가장 쌉니다. 이 운정부터 동탄까지 이어지는 모든 정거장 주위의 아파트 중에 가장 저렴한 가격이다. 동탄만 해도 동일평수가 16억이 넘은 거 아시죠? 자, 어쨌든 이렇게 10억을 찍은 운정 신도시에 4억 7천의 분양가로 나오는 후분양, 내년 7월에 입주하는 후분양이죠. 분양받고 나서 8개월 후면 입주해버리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내년 7월 입주면 사실상 이건 분양이라기보다는 진짜 매수에 가깝죠. 내가 지금 계약서 써서 11월 달에 계약서 써서 7월 달에 입주하면은 한 8개월 정도의 텀이 있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분양받으면은 3년 정도 후에 입주를 하는데 바로 입주를 할 수 있는 아파트. 오늘은 GTX 운정역 금강 펜테리움 모집 공고가 떠서 이 분양 물량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먼저 꾹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아파트 이름은 GTX 운정역 금강 펜트리움 센트럴파크. 엄청 길어요. 그냥 저는 운정역 금강 펜테리움이라고 부를게요. 일단 어디에 들어오는지 봐야겠죠. 자, 입지 환경을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GTX A 노선의 끝 정거장 GTX 운정역이 보이고요. 여기서부터 약간 왼쪽에 위치를 해요. 좀 확대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운정역이 있고 이쯤에 금강 펜테리움이 위치를 하는데 걸어서 도보로는 운정역까지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봤던 10억짜리 아이파크와는 입지가 다르죠. 얘보다는 가치가 낮습니다. 지금 현재 이 위치에 33평의 가치가 10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분양가가 얼마에 나왔다? 4억 7천에 나왔다. 이게 시세 차익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GTX와 도보로는 20분이지만 딱 대로를 끼고 있죠. 그냥 대로를 따라 쭉 가기만 하는 운정역이라서 아마도 버스 노선이 많이 생길 거고요. 거의 출퇴근 시간에는 집에서 나와서 바로 버스를 타서 5분 이내에 운정역에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같은 20분이더라도 이 아래쪽에 이런 데서 걸어서 20분인 거는 버스를 타고 가기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노선이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근데 이 대로를 쭉 지나가는 노선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즉 금강 펜테리움에서 운정역까지 이동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이 옆에 있는 이런 단지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GTX 역세권이면 좋겠지만 역세권이 아닐 때는 버스로 쉽게 갈 수 있을 만한 곳에 위치하면 이왕이면 좋다. 어쨌든 이 운정역에서 강남까지는 22분이다. 여기서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쳐도 10분에다가 22분에다가 환승시간 5분 정도 해도 도합 한 37분 정도면 강남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파주인데 파주에서 강남이 37분 만에 접근이 가능하다? 사실 서울 내에서도 강남을 37분 만에 가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 내에서도요. 이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이 GTX 노선을 따라 투자하라고 제가 1년 반째 얘기를 했던 거고, GTX가 들어오는 곳들은 상승률이 확실히 높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집값이 어디든 많이 올랐지만 GTX 역세권만큼 많이 오른 곳들은 거의 없어요. 그 외에는 초등학교를 하나 끼고 있고요. 메인 상권은 역시 운정역 근처에 위치를 하지만 이 아래쪽으로 작은 상업지역이 들어올 계획이에요. 그래서 상권도 가깝고, 이 운정역 초역세권이 10억이라면 이 금강 펜테리움도 8억 정도는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홍보 페이지를 보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프리미엄 7이라고 7가지 장점을 어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후분양 아파트라는 거죠. 보통 후분양 아파트가 거의 없죠.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은 분양받고 나서 몇 년 지나야 입주해요? 바로 입주하는 게 아니죠. 3년 정도 보통 지나야 아파트를 짓고 입주를 해요. 이 3년이 아파트를 공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분양받는 시점은 이 아파트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빈 땅으로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불하신 분양 대금 있죠? 돈 내잖아요. 계약금, 중도금 내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해서 3년 동안 아파트를 지어서 3년 후에 입주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입주까지 10년 걸릴 수 있다는 사전 분양은 그 선분양보다도 더 미리미리 토지 보상도 안 끝난 상태에서 하는 거고요. 근데 요즘 이 사전 분양이 대세죠 또. 원래는 이 선분양 제도도 잘못됐다 그래서 후분양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되게 많았는데 뭐 이 후분양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고 해도 건설사가 돈이 필요하니까 후분양은 원래 쉽진 않아요. 지금 후분양은커녕 사전 분양을 하고 있어요. 선분양도 아니고 선분양인 거죠. 요즘 분양하는 대부분의 물량이 거의 입주 10년 걸리는 선분양인 걸 생각하면 이 후분양이라는 점은 너무나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7월 달에 완공된다는 건 앞으로 8개월 후에 완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우리가 사실 집 그냥 매수 계약할 때도 잔금일을 8개월 뒤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좀 길게 하시는 분들은 뭐 일반적인 케이스는 보통 2, 3개월을 잡지만 길게 하는 경우에는 막 8개월 후에 잔금 치르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약간 잔금일이 많이 남은 그냥 매수랑 비슷해요. 바로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다. 이게 되게 큰 메리트인 거고, 녹지가 많다,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생활 인프라가 좋다, 이런 건 입지 환경 보시면 다 나와요. 아까 보신 그 화면이죠. 바로 앞에 초등학교 지금 들어오죠. 요 사이는 다 공원이고요. 공원도 많고 초등학교도 있고 괜찮은 입지다. 여러분이 파주라는 것만 걷어내고 보시면 객관적으로 GTX 역세권까지는 아니지만 입지가 좋은 단지예요. 신도시고. 모집 세대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전타입 84제곱미터예요. 33평형 전타입 다. 그래서 84A, 84B, 84C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고요. 면적은 같다. 자, A타입은 기본형보다는 옵션 선택형. 확장을 하면 침실, 거실, 침실이 4베이 구조죠. 요즘 신축 대세인 4베이 구조고요. 드레스룸이 엄청 크죠. 드레스룸이 거의 안방만 하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안방인데 드레스룸이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드레스룸이 넓은 타입이고요. 알파룸을 선택을 하면 드레스룸으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고. B타입 볼까요? B타입도 하나, 둘, 셋, 넷, 4베이잖아요. 4베이인데 약간 애매한 게 실외기실이 여기 있어요. 실외기실은 보통은 A타입처럼 이쪽에 있으면 좋거든요. 방을 가리지 않고 이 뒤쪽에 있는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B타입은 실외기실이 안방 앞에 있다. 덕분에 발코니가 약간 작아지는 거죠. 창도 약간 줄 거고. 개인적으로는 A타입이 B타입보다는 조금 더 좋아 보여요. 다행히 이제 A타입이 414세대로 가장 많고요. B타입은 175, C타입도 있어요. C타입은 189. 그러니까 B타입, C타입을 합쳐도 A타입만큼이 안 되죠. 절반 이상이 A타입이다. C타입도 4베이네요. 얘는 드레스룸이 좀 작고요. 구조는 저는 A타입이 가장 마음에 들고 C타입도 괜찮고요. B타입도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굳이 따지면 B타입이 약간 좀 비선호일 것 같긴 하다. 비교적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요 세 타입 모두 분양가는 한 4억 7천 정도 돼요. 약간 차이는 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10층 이상부터는 다 4억 7천 거의 통일이고, 아까 제가 그랬죠. 운정역 바로 앞에 있는 운정신도시 아이파크가 10억이면 지금 금강 펜테리움은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아무래도 거리상 좀 차이가 있죠. 당연히 금강 펜테리움은 아이파크랑 같을 수는 없고요. 10억일 수는 없고, 제 생각에는 지금 만약에 여기에 신축이 있다라고 하면 한 8억 정도이지 않을까. 작게 잡으면 7억? 좀 넉넉히 잡으면 8억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분양가 얼마라고요? 4억 7천이다. 이 가치를 7억만 잡아도 시세 차익이 얼마예요? 2억 3천이죠. 만약 8억으로 잡으면 3억 3천이죠, 그럼. 그래서 한 2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즉시 기대할 수 있다. 보통은 선분양이기 때문에 3년 뒤에 입주를 하고 그 대가로 시세 차익이 있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내년 7월에 입주기 때문에 그냥 진짜 시세에 비해서 한 2, 3억 정도 집을 싸게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세보다 한 2억에서 3억 정도 집을 바로 사서 바로 입주를 하는데, 가점이 낮은 분들은 망설일 필요가 없겠죠.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가점이 높은 분들은 고민해보는 거죠. 가점이 높은 분들이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점이 70점, 60점대 후반 되시는 분들은 시세 차익 한 5억 이상을 들어가야 이 점수를 제대로 썼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다른 데 알아보시고, 가점이 한 50 몇 점대거나 60점대 초반이어서 내가 이걸로는 뭔가 즉시 당첨될 수 있는 곳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해볼 만한 단지죠. 참고로 이 앞에 보시면은, 운정역 근처 보시면은 3회 23블럭이나 22블럭이 거의 운정신도시 아이파크와 비슷한 입지에
분양을 하는 곳들이 있죠. 이런 곳들은 사전 분양이에요. 본 분양은 아니고. 사전 분양이라 입주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2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사전 분양만큼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막 10년씩 걸리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2기 신도시는 지금 분양을 한 지가 오래됐고 토지 보상이 대부분 끝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한 4, 5년 정도 후면은 입주할 수 있는 곳들이다. 빠르면 3년. 3년이면 거의 그냥 본 분양과 똑같은 거죠. 한 4, 5년 정도 후에 입주할 수도 있는 곳들이니까 이런 곳들도 한번 보세요. 최근에 운정신도시는 좀 분양하는 곳이 많아서 제가 한번 이런 단지들까지 총정리해서 영상도 한번 찍을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또 궁금하신 거 있잖아요. 전매 제한, 재당첨 제한, 입주 의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알아볼게요. 이런 거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도 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시면은 너무 길고 글씨가 깨알 같아서 보기 싫어하시는데 그 기본적인 정보는 이 앞에 다 나와요. 맨 앞에 이렇게 엄청 길거든요. 엄청 긴데 기본적인 정보는 이 앞에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앞부분을 잘 볼게요. 확대해 볼까요? 맨 앞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GTX 운정역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입주자 모집 공고 맨 왼쪽 위에를 보면 일단 파주는 투기가을지구는 아니고 비규제 지역이지만 뭐에 해당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이 돼요. 지금 모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기간이 10년이다. 이번에 당첨되면 앞으로 10년간 다른 곳을 당첨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제일 중요한 전매 제한 볼까요?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나오죠. 입주자로 선정된 날. 항상 전매 제한은 입주일로부터가 아니고 당첨일로부터예요. 당첨되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보통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3년이라서 3년을 이렇게 써놨는데 얘는 한 7개월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입주를 7개월 뒤에 하니까. 이게 또 이 후분양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전매 제한이 매우 짧다. 아마 전매 목적으로 청약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지역 배분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지역 배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어떻게 한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그 지역, 운정신도시는 파주죠. 파주 당해이신 분들께 30% 공급하고 그 다음에 기타 경기도의 파주 아닌 다른 지역에 20%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기타 수도권에 공급을 한다. 이건 어디나 똑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파주 30%, 경기도 20%, 수도권 50%. 이 파주 당해라는 거는 파주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파주의 경우에는 투기가열지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1년으로 제한을 둬요. 그러니까 파주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은 파주 당해인 거고 내가 파주에 거주를 해도 1년이 아직 안 됐으면 기타 경기로 청약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맞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현재 파주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공급세대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의 기타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20%를 공급.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맞죠? 사실 이거는 굳이 오직 공고를 안 봐도 여러분이 앞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동탄 신도시에서 분양한다. 그러면 화성시 30%, 경기도 20%, 수도권 50%인 거고 하남 가밀지구에서 분양했다? 여기는 하남이죠. 하남 30%, 기타 경기 20%, 수도권 50%인 거고 똑같습니다. 항상. 다만 이제 인천 같은 경우 또는 서울 같은 경우 이런 광역시,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인천 송도 분양이다. 그럼 인천 당의 50%, 기타 수도권 50%좀 간결하죠. 30, 20, 50이 아니고 그냥 50, 50이에요. 광역시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30보다는 좀 더 많이 50 정도 배분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도 더 어려워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굳이 불만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서울에서 그 재건축하는 거, 재건축해서 분양하는 것도 서울 50%, 기타 수도권 50%인가요? 아니죠. 이런 거는 100%죠. 서울 100%. 그러니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만 이렇게 뭐 50대 50이든 30, 20대 50이든 나누는 거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거. 그러니까 무슨 신도시가 아닌 곳들은 그냥 그 지역 100% 당해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때그때 막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규칙이 딱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알아놓으시면은 다음에 어디가 뜨면 지역 배분이 당해 100이니까 나는 볼 필요가 없겠구나. 지역 배분이 30, 20, 50이니까 나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거를 미리미리 알 수가 있겠죠. 굳이 복잡한 모집 공고를 다 읽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추첨제가 있느냐? 일반 분양에 추첨제가 있느냐? 있죠. 여긴 비규제 지역이니까 전용 8호 이하여도 추첨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 공고에 나옵니다. 자, 1순위 가점 몇 프로? 75%, 추첨 25%, 모든 타입 85 이하이기 때문에 84, A, B, C 모두 25%는 추첨 물량이다. 즉
1주택자나 가점이 낮으신 분들도 이 추첨은 그야말로 랜덤이니까 이 랜덤을 노리시고 청약해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가능성 자체는 사실 크지는 않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추첨제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진 말아라. 그냥 내가 이왕 무주택이면 해보는 거고, 1주택자 입장에서야 그냥 한번 던져보고 안 된 말고가 가능하지만 무주택자는 이 추첨제 때문에 목매고 있진 마라. 이 추첨제라는 건 실질적으로 내가 죽기 전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아무튼 해볼 수 있으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저는 기회를 알려드릴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지키셔야 돼요. 예치 기준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없으시면 추첨이고 뭐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모든 타입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요 칸을 보시면 되고, 첫 번째 줄을. 자, 요 지역은 뭐냐면은, 자, 여러분이 파주나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내 청약 통장에 200만원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서울에 거주한다면 300만원 이상, 내가 인천에 거주한다면 250만원 이상이 통장에 있어야만 이번에 청약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있으시죠? 보통 200, 300, 250은 있으시죠? 이거는 내가 사는 지역입니다. 내가 서울에 살고 있으면 300은 있어야 된다. 경기도에 살면 200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꼼꼼하게 본 것 같아요. 이 운정신도시는 그래도 뭐 동탄이나 고덕 같은 곳들보다는 조금 관심이 덜한 곳이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 치열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고 GTX 근처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치열할 거고, 파주 당해이신 분들은 비교적 저가점으로도 당첨이 가능하니까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꼭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다른 지역 거주하시는 분들도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한 번씩 가점이 아주 높지 않다는 전제하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신혼부부라면은 자녀가 2명 있으면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되겠죠. 괜찮다는 거지 막 로또 분양은 아니에요. 자녀가 1명 정도 있거나 아니면 없어서 내가 생애 최초 특공을 노린다라고 하면 해볼 만한 곳이죠. 내가 훨씬 더 시세 차익이 큰 단지에 당첨이 가능한데 여길 들어가면 안 돼요. 개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청약하시길 바라고요. 청약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모두 당첨이 되시기를 모두의 부동산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영상을 마치고 다음에 더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분양 단지가 있으면 이렇게 가끔씩 여러분께 분석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